핥히고 물려도 나는 수의사니까. 박근필 지음. 투더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투더문님의 책을 읽어보았다. 반려묘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가져보았을 의문에 대한 답을 잘 풀어놓은 책이다. 대학 시절 수의학과 본가 친구들과 영어 스터디를 한 적이 있다. 그들에게 들은 쿡시라는 단어를 이 책으로 접하니 더 반갑기도 했다. 수의사는 임상과 비임상으로 나뉜다는 설명부터 수의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다. 그리고 직업적 고민들에 대한 답도 명쾌하게 적어두었다. 일을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크게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인턴을 할 때, 한 번은 동물병원을 하면서였다고 한다. 또한 펠로스 증후군에 대해 언급해준다. 펠로스 증후군은 정상적인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다고 알려준다. 사랑스러운 펫을 잃은 슬픔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일이 확실히 맞다. 필자도 어린 시절 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임상 수의사로 일하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도 공감이 갔다.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과 대학원에 진학해 더 깊이 공부해 보지 못한 것 등을 들었다. 그 중에서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동기들이나 남들에 비해 몇 년 늦는다고 해서 인생에 절대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었다. 맞다. 필자도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공부할 때 몇 년 늦어지는 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학문을 하는 시기에 더 가열차게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 동물들의 검사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검사는 다다익선이라 말한다. 정말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질병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우선이다.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면서 자주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그중 방부제를 먹었을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방부제는 철이 들어간 산소흡수제와 실리카겔로 된 방습제가 있다. 방습제를 소량 먹었을 때는 위험하지 않지만 철이 들어간 산소흡수제를 먹었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산소흡수제를 먹었을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는 말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겉면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보호자는 반려동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의 건강이 나빠지고 위험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반려동물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자의 책을 통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낼 수 있다. 수의사에 대한 궁금증, 반려견, 반려묘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블로그 이웃인 알파님이 제 책 핥히고 물려도 나는 수의사니까 를 읽고 감상을 남겨주셨네요. 공감되고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더 기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몇 년 늦어지는 건 인생의 긴 시계열을 봤을 때 그리 큰일이 아니더군요. 당시엔 패배자가 된 것 같고 평생 뒤처져 살 것 같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패배자도 아니며 언제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법이고 하늘이 투쪽 나지도 않습니다. 남의 시계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나의 시계만 보고 가세요.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10분 초가 다르게 흘러요. 애초에 비교조차 할 수 없죠. 몇 년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교로부터 비롯됩니다. 비교를 안 하면 몇 년 더 늦었다는 생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나의 인생만 존재하죠. 우린 각자 다른 행성입니다. 각자의 궤도로 돌고 있어요. 난 내 시계에 맞춰 나의 속도로, 나의 보폭으로 가면 됩니다. 나의 궤도로 돌면 돼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세요. 경험이 자산이고 스승입니다. 진부하고 식상한 말이라고 흘려듣지 마세요. 40 넘게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저 밑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니까요. 사실 경험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맙습니다, 알파님.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